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명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남자분들의 로망 중에 로망이 뭐냐면 현명한 여자예요. 현명한 여자. 현명한 여자하고 똑똑한 여자는 조금 다르죠. 근데 똑똑한 여자가 현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명한 여자는 분명한 건 똑똑해요. 현명한 여자하고 똑똑한 여자하고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똑똑한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계산을 잘하는 여자, 그리고 머리에 지식이 많은 여자겠지만, 현명한 여자는 그것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올바로 판단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모님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잖아요. 똑똑한 여자는 시부모님이 그 재산을 물려주면 그 돈과 계산을 해서 잘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겠다 싶으면 잘하지만, 현명한 여자는 돈과 관련 없이 부모님이 어르신이고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시다면 인간으로서 그분을 보필하는 것, 그렇게 하되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명하다라는 건 무조건 퍼주기만 하고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상위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남자들은요, 현명한 여자를 찾아요. 현명한 여자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현명한 남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현명한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한 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똑똑하지 않은데 현명하다라는 건, 만약에 지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가방끈이 길지 않다면 적어도 책을 많이 읽었다던가 아니면 가정교육이 굉장히 좋다던가 무언가 하나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명하다라는 것을 의미는 어질고 슬기로워서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옳고 그름의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고요. 원인 분석도 잘하고 상황 판단을 잘해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저 잔머리를 굴린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활용을 해서 심리적인 특징 6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기이해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중지능 이론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냐면, 아무리 자연지능이라든지 음악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이해지능이 낮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거나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을 만나라고 제가 굉장히 다양한 영상에서 다른 언어들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싶고 내 가치관은 어떻고 그리고 내 목표는 어떻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생각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생각을 바꾸거나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걸 밀고 나갈 수 있으려면 내 생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이해 지능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 현재 행동, 이 3박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게요, 그 무엇보다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나의 성격 심리, 성숙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이론들을 배우면서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건 상대방하고 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협상력도 갖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게 납득이 간다면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인 분석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원인 분석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게요, 나한테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을 찾을 때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자기 탓만 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 네 탓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상황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 탓, 상황 탓, 내 탓만 그냥 전체적으로 종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에 몰입을 해서 하나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정확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든 자기가 처한 상황이든 아니면 관계의 상황이든 자기의 미래와 관련된 상황이든 뭐가 됐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원인 분석력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능력이에요.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문제 해결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이 원인이 관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인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 부하지간에 어쩔 수 없는 갭 때문에 생긴 일인지, 시부모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갭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문제인지를 자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내기 전까지는 화를 내거나 관계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건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정 조절력이라고 얘기하면 분노 조절을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으로 돌리는 것도 감정 조절력이지만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감정 조절력이고요. 내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감정 조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조절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화를 내야 될 타이밍에 화를 내지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타이밍에 화를 낸다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참는다라는 게 아니고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업무를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지 않은데 직장 상사가 계속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참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직장 상사한테도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업무 처리 제대로 했고 실수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비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필요한 상황에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썼다 보니까 감정 조절력 뭐 엄청나게 실력이 있다라기보다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왜곡된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로 만났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니 아니야 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더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발뺌하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하고 오래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전략적으로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 같은 비언어를 표현을 했더니 바로 미안해 이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감정 조절력에 해당이 됩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도 공감 능력이 높으면 현상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그 사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는 많이 나타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경험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